방구석 IB 영어 채널의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원론적이면서 기본적인 주제에 대해서 대화 나눠볼까 해요. 혹시 학생들 엊그제 누리호 발사 장면 모두 보셨나요? 이제는 국내에서도 로켓을 발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런 뿌듯한 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우주에 우주선을 쏘고 AI가 기사를 쓰는 세상에 100년, 200년 전에 쓰인 문학작품이나 한 편의 시가 도대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어서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가장 영재 교육 과정이면서도 우수한 과정으로 평가받는 IB 교육 과정에서 문학을 중시하는 걸까요? 현대사회에서 문학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성적을 내야 해서, 언어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해서, 그래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영문학을 접하고 선택할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한국어 과정이 개설된 학교에서는 한국 문학을 A로 선택해서 그렇게 국내 문학 작품을 접하고 거기에 대해 배우고 에세이를 쓰게 되겠죠? 그런데 유럽의 몇몇 전통 깊은 그런 국제학교들에서는 이 영어 과목조차도 Language and Literature, 비문학과 문학 반반 과정이 아니라 문학을 100% 배우는 과정을 영어 수업으로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이건 제가 실제로 전 세계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IB 영어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그만큼 유럽이나 전통 있는 곳에서는 문학을 중시하고 또 다른 이과 과목이나 또 대입의 중요한 과목들 못지않게 소설과 희곡, 시를 중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학생들을 다 작가로 만들 것도 아니고 시인으로 만들 것도 아닌데 대체 왜 IB 영어 과정은 비문학만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문학을 한 과목은 들어야 할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대화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IB 영어 강사이자 영문학 강사라고 해서 꼭 교훈적인 의미만 찾고 싶진 않아요. 제 장래 희망이 라떼 꼰대 되지 않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문학을 통해서 잘 쓰인 소설 한 권과 시 한 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IB 교육 과정에서 문학을 그렇게 중시하는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본 끝에 학생들과 몇 가지 소통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현대사회에서의 문학의 가치는 저는 5가지를 찾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잘못된 감정이나 생각은 없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물론 학생들에게는 성인들에게보다 좀 더 엄격한 사회 기준이 적용이 되죠. 아직 미성년자고 또 보호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보다도 해선 안 되는 것들이 더 많고 제약이 더 많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틀린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은 없다는 것을 문학작품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판단은 학생들의 몫이죠. 그리고 그 어떤 사회나 학교, 제도와 법도 모두 옳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그 문학작품을 읽는 학생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사람 사는 세상에 발생하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은 더군다나 지금 같은 팬데믹 시기에는 우리가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도 없고 또 다양한 경험이나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죠.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고 또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시대나 문화, 공간이나 나이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생각할 주제를 찾는다는 게 물리적인 상황에서 쉽지는 않아요. 이러한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읽고 거기에 작가가 설정한 배경과 상황, 인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또한 마음껏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문학교육의 두 번째 목적이 아닐까 해요. 다음으로는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의 이입을 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합니다. 아니 지금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IB 과정을 하는 이유는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인데 생각하는 힘이라니? 뭐 생각하는 것도 연습을 하고 과외를 받아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이제 교육뿐 아니라 다른 심리학이나 다른 과목에도 관심이 많고 또 다전공을 했기 때문에 IB 과정에 다른 인문학 시험지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심리나 철학보다도 저는 영어 영문학 과정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바로 정해진 답에 대해서 개념이나 해석을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자신만의 평가, 해석, 내 생각, 현대적인 의미 이것을 내 생각을 적기 때문에 저는 IB 문학 과정이 너무 마음에 들고 가르치면서도 너무 재밌어요. 물론 학생들에게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하나의 과목일 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IB 영어, 그 중에서도 영문학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저는 이 문학 교육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인다면 이 과정이 우리가 문학작품 속의 인물을 통해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하고 그동안 생각해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또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현실 사회에서도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바로 문학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건 사실 역사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죠. IB 영어 과정은 특히나 문학 부분에서는 역사, 문화, 지리적인 배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반역사 시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또 역사적인 배경과 작품을 함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는 사실 한국에서 역사를 배우고 시험을 볼 때 역사 자체는 좋은데 시험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단순하게 연도와 같은 연도에도 달별로 날별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무조건 암기해서 객관식으로 그 순서를 며칠 차이로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의 큰 사건이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앞뒤로 어떤 영향을 받고 주었는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현대사회의 현실에 어떤 의미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의 공교육은 논술형이 아니라 객관식 단답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 맞추기식의 역사 교육과 시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최근에 다시 IB 영문학 권장 도서들을 독서하면서 제가 잘 몰랐던 세계사 지식들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 문화적 지식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 IB 영문학 과정을 잘 따라온다면 굳이 역사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그 작품 안에 반영된 역사 문화적인 사건과 그것들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같은 사건을 다룬 여러 다른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건 4번이랑 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문학 작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중동 사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많지 않은데 쉽게 잘 쓰여진 소설 한 편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정말 아프리카 사람이 돼서 또 중동의 사람이 돼서 결혼식에 참석하고 장례에 참석하고 마을 잔치에 참석하고 당시 사람들이 어떤 걸 중시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시대상 문화상에 대해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바로 IB 영어 영문학 과정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담은 작품들을 주로 다루고 또 최근에 많이 다루는 디스토피아 소설의 경우는 가상세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랄 것이 없긴 하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현실이나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발전시키는 것들이 모두 인간에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간접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현실에서의 가치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제가 너무 영어 선생님, 문학 선생 같은 소리만 했나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책과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단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꼭 뭐 거창한 역사 소설이 아니어도 좋아요. 어려운 유명한 작가의 책이 아니라도 정말 재밌는 추리소설, 유머소설, 동화, 웹툰, 영화라도 좋아요. 하나의 문학 작품 안에 푹 빠져서 정말 그 의미와 장면과 대사들, 인물에 하나하나 몰입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내 마음을 구구절절 써도 좋지만 잘 쓰인 멋진 시 한 편이나 멋진 영화 속의 대사를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짧은 식구와 그 명대사 안에 우리의 감정과 삶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문학은 그 비문학 글과 다르게 사람 사는 냄새가 풍기고 우리가 사는 이야기와 옳든 옳지 않든 뭐 멋지든 멋있지 않든 사람의 그 감정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작품도 좋고 IB 영문학 추천 도서도 좋고요. 이렇게 문학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꼭 성적만을 위해서 IB 과정 졸업만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단어를 외우고 뭐 줄거리와 해석을 외우고 그렇게 공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 한 권을 읽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책을 통해서 그 의미와 대사들을 하나하나 음미해보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IB 영어 강사, 영문학 강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도 바로 뭐 1차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잘해서 성적을 올려줘야겠지만 제가 책을 사랑하고 문학을 좋아하듯이 학생들도 문학을 즐기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갈 수 있는 좋은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IB 영어 강사가 되었고 또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문학이나 시를 배우는 것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귀족 교육 보여주기 위한 그럴싸한 교육을 위한 그런 의무적인 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5가지 제가 생각하는 문학의 현대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채널을 보는 그리고 IB 영어, 영문학 과정을 듣는 학생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문학의 현실적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조금 지루하고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B 영어 영문학 과정도 정말 즐기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또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